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툭 꺾인 적 있으신가요? 가벼운 물건을 들었을 뿐인데 어깨가 욱신거려 며칠을 끙끙 앓아보신 적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딱히 무리한 것도 다친 것도 아닌데 몸 여기저기가 혼자서 아픈 느낌. 이게 노화라는 건가?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약도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수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 한 장의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 10년 묵은 통증이 사라진 이야기.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3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이 방법을 직접 써보고 수많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서 진료했던 77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문석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릎, 어깨, 허리 통증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줄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어떤 종류가 가장 효과적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통증 없는 내일을 여는 지혜가 됩니다.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비밀을 저 문석호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 제 진료실 문이 열리던 순간을요. 제가 진료실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는데 낯익은 이름이 호출되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두 다리로 똑바로 천천히.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분은 72세 조경호 어르신이셨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 없이는 내원조차 힘들었던 분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이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이 어르신께 주사도 놓고 물리치료도 하고 도움될 만한 생활 습관도 조언드렸죠.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됐고 결국 어르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절망감을 알았거든요. 평생 일만 하시고 퇴직하고 겨우 쉬려던 그 시간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저도 나이가 드니 그 마음이 이제는 정말 와닿습니다. 그날 진료가 끝난 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노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말,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보지 마. 통증은 멀리서 온다. 발바닥을 봐라. 그곳이 몸 전체의 열쇠다.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의과대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원 때 조심스럽게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발바닥에 파스 한번 붙여 보시겠습니까? 어르신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아픈 건 무릎인데 왜 발바닥이에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발바닥엔 온몸과 연결된 경혈과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무릎과 연결된 지점도 많고요. 잘 모르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무릎이 아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일. 큰 파스가 아닌 손바닥만 한 작은 쿨파스를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그 자리예요. 그게 용천혈입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분이 제 진료실 문을 지팡이도 없이 본인의 두 다리로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박사님, 진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안 아파요. 계단도 올라가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생활 30년이 넘었지만 그날처럼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한 장의 파스가 통증으로 막혀 있던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건 제가 직접 본 사실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가 묵직하고 어깨가 아파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아픔도 무릎이 아닌 발바닥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의 뒷모습을요.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요. 그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릎만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하면 무릎을 검사하고 거기에 주사를 놓고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의학이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치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괜찮다가 또 아프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돌아오고 시간은 흐르는데 상태는 그대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물음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조 어르신처럼 다른 방법 다 해봤지만 소용없던 분들이 발바닥 파스 하나로 회복되는 모습을 몇 번 더 지켜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진료실 책장 구석에 꽂혀 있던 오래된 해부학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신체 순환계를 다시 훑어보며 염증과 노폐물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통증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증상, 무릎이든 어깨든 허리든 그 밑바닥에는 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성 염증, 그리고 노폐물, 그리고 그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몸이 붓고 열감이 있고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그곳엔 어김없이 염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처럼 굳어갔죠. 처음엔 피곤하면 아프던 게 나중엔 쉬어도 계속 아픈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통증이 시작된 부위보다 그보다 훨씬 아래 혹은 먼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고 순환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분의 경우 등 아래쪽 근막이 굳어 있었고 무릎이 아픈 분들은 대부분 종아리, 발목, 그리고 발바닥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통증이 있는 자리는 단지 결과일 뿐일 수 있다는 걸요. 진짜 원인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통증 부위를 만지기 전에 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발바닥을 눌러보면 압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서부터 염증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을 풀어줘야 그 멀리 있는 통증이 풀릴지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무릎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발바닥에만 작은 파스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며칠 뒤 환자들이 말하더군요. 이상하게 덜 아파요. 무릎이 덜 당겨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변화들이 반복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말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통증을 눌러서 사라지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스스로 낫는 길을 열어주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발바닥의 순환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파스를 붙이면 다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붙이는 위치, 시간, 파스의 종류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걸 처음 깨닫게 해준 분은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5년을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가 없어서 샴푸할 때마다 남편 도움을 받으셔야 했고 손주가 안겨도 팔을 감싸지 못해 늘 미안해 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알려드렸고 할머니도 바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도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스 붙이시긴 했죠? 그럼요. 박사님 말 듣고 매일 붙였죠. 무릎에다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릎에요? 예, 무릎이 아프니까 당연히 거기에 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는 갔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스르는 방식이었죠. 저는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발바닥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 중에서도 발가락 바로 아래 딱 발바닥 앞부분에요. 어깨와 폐, 심장, 간 쪽과 연결된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연결이 돼요? 네, 거기 자극이 잘 들어가면 어깨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부터 할머니는 발 앞부분 딱 그 지점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진료실 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가 먼저 손을 번쩍 드셨어요. 박사님, 저 팔 올라가요. 정말이었습니다. 귀 옆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어깨를 돌릴 수 있었고 혼자 머리를 묶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붙이는 위치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환자들께 파스를 붙일 때 3가지 위치를 꼭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 거기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신장, 방광, 그리고 중추신경과 연결된 자리죠. 무릎이나 허리 통증 있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발 뒤꿈치. 이곳은 좌골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허리 디스크나 다리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셋째, 발가락 아래쪽.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점. 어깨, 폐, 심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50견이나 어깨 뻐근함, 숨이 찬 분들께 유용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 발에,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발에 붙이는 것. 이걸 교차 신경 반응이라고 합니다. 몸의 신경들이 좌우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통증이 왼쪽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을 경험하면서 이 차이가 확실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이는 시간.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자기 30분 전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말린 뒤 붙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떼세요. 그게 가장 효과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자극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서 돌아다니는 낮보다 누워서 안정된 밤이 몸이 말을 잘 듣는 시간입니다. 김영자 할머니 이후로 저는 파스를 그저 붙이는 약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도구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한 장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붙이느냐에 따라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덜 아프게, 어떤 날은 웃으며, 어떤 날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말이죠. 저는 요즘도 종종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환자의 발걸음, 그 안에 담긴 희망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두 분의 얼굴은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박종철 어르신, 올해 71 되신 분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앓은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고 아침마다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던 분이었죠. 약효가 돌기 전까지는 30분 이상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젠 약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약을 먹을수록 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알아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제안드렸죠. 오늘부터 발뒤꿈치에 파스를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거긴 안 아픈데요? 네, 하지만 그 자리가 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밤 발뒤꿈치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진료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오늘 아침엔 약 안 먹고도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그건 통증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절망이 거쳤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분, 이순옥 할머니 83, 허리랑 무릎이 동시에 안 좋으셔서 거의 방 안에서만 지내시던 분입니다.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셔서 집안 어디든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죠. 말씀도 많이 줄으셨고 늘 자녀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볼게요. 지금은 뭐라도 안 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매일 밤 용천열과 발뒤꿈치에 파스를 붙이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껏. 그리고 3주쯤 지나 그날도 할머니는 조용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지팡이도 손잡아 줄 사람도 없이요. 박사님, 저 어제 마을회관에 다녀왔어요. 할머니들이랑 커피 마시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웃은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저도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파스 하나가 만든 변화라고 하기엔 너무 큰 회복이었어요. 그건 통증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 두 분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았다고도 이젠 괜찮다고도. 다만 그분들의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다시 살고 싶다고. 그저 걷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싶다고.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파스 한 장. 그 안에 담긴 건 약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파스를 붙이면 모든 게 다 나아질 거라 생각하셨다면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저는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파스 하나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한 장이 더 깊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작은 습관들을 함께 붙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시작한 건 따뜻한 족욕이었습니다. 진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세숫대야에 뜨끈한 물을 받아 발을 담갔죠.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제 몸과 마음이 하루를 쉬어가는 시간이었어요. 10분 정도만 그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얼었던 발바닥이 스르륵 풀리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붙인 파스는 그저 파스가 아니었죠. 더 깊이 스며들고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사실 예전엔 귀찮았습니다. 아침엔 눈 뜨자마자 움직이기 바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10초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고 10번만 반복했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날 하루가 훨씬 덜 뻣뻣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환자들에게도 권하게 됐습니다. 파스 붙이셨으면 아침엔 꼭 이거 해보세요. 몸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달라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이건 저도 한참 실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라고 다 잘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정제된 밀가루, 설탕, 튀김, 가공육. 입은 편하지만 몸속엔 염증을 키우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바꿨습니다. 설탕 대신 생강차, 과자 대신 견과류, 기름진 반찬 대신 삶은 채소, 그리고 의외로 양파랑 마늘, 생강 같은 향이 강한 재료들이 몸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변한 건 김용호 어르신이었죠. 파스 붙이면서 식단을 바꾸셨는데 6주 만에 10년 된 어깨 통증이 80%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젠 손녀 업어도 되겠어요. 그 말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물. 너무 당연해서 놓치는 것. 근데 진짜 중요했습니다. 하루 8잔, 2리터 이상. 처음엔 힘들어도 자꾸 마시다 보면 몸이 반응합니다. 특히 파스를 붙인 날은 물 많이 마셔야 효과가 2배는 좋아집니다. 몸 안에 있는 노폐물 밖으로 빼줘야 하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마시는 건 커피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그게 제 몸의 하루 열쇠예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파스 하나를 진짜 약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전까진 그냥 붙였다 뗐던 파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을 회복시키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 한 장, 그리고 족욕 10분, 아침 스트레칭, 물 2잔, 따뜻한 밥 한 끼. 그걸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제가 먼저 해봤고 그걸로 다시 걷기 시작한 분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파스 한 장이 통증을 줄여줄 순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의해야겠다 싶었던 분은 76세 이정의 할머니였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첫날 밤은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째 아침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다고 하시더군요.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겐 이 방법도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처음 파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10분만 붙여보세요. 가렵거나 열감이 생기면 바로 떼시고 반응 없으면 그때부터 시간을 늘리세요. 또 하나, 당뇨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상처가 생겨도 늦게 발견할 수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은 파스를 붙이고 열감이 느껴지지 않아 12시간 넘게 붙이고 계셨다가 작은 물집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겐 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밤새 붙이지 마시고 7, 8시간 지나면 아침에 바로 떼야 합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역시 사용 전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파스 냄새나 성분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천연 대안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로마 오일입니다.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라벤더 같은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한두 방울 섞어서 발바닥에 마사지하듯 바르시면 파스 못지않게 시원함과 이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로에 젤이에요. 시원한 감촉과 항염 효과가 있어서 발바닥에 살짝 바르고 주무시면 열감이 줄고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파스만큼 강한 효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밤에는 파스를 붙이고 낮에는 아로마나 젤을 활용하는 식으로 부담 없이 병행해 보시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발에 땀이 많거나 잘 붙는 분들 꼭 발을 씻고 말린 후 붙이셔야 합니다. 땀이 많은 상태에서 붙이면 접착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누구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파스 한 장으로도 삶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조절의 방법을 환자들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증으로 당신의 삶이 멈춰져 있다면 오늘부터 단 한 장의 파스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파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웃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늘 무릎을 부여잡는 아버지, 허리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어머니, 잠 못 이루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통증 없는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바꿀 진짜 건강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